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쪽으로 아주 취재를 열심히 하는 우리 류종은 기자와 함께 오늘은 로보택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택시하면 또 이별 택시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밤 택시 뭐 등등등 노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로보택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류종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은입니다. 네. 밤새 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되는 대로 입에서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아무 드립이나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조금만 버텨주세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로보택시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게는 알 수 없고요. 네. 지금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 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트윗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약간 자율주행 쪽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라고 하는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짧게 올린 그 트윗 한 줄이었거든요. 테슬라 로보택시 언베일 온 이제 8월 8일이다라고 돼 있는데 확대 좀 해서 갖고 오시지 그래. 저렇게 짧게 하면 어떡합니까? 확대해 주시네요. 역시. 네. 네. 근데 이게 로보택시 이야기가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로보택시 자체는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또 2016년도 때 이제 발표했던 마스터 플랜 2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2019년 4월 달에는 오토노미 데이라는 걸 따로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이제 로보택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테슬라는 2020년이 되면은 로보택시 100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테슬라 차량을 구입했던 운전자들한테는 매년 뭐 3만 불 정도의 그런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 네. 이러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뭐 FSD 기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는 거, 기존에는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했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넘어서 네.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능을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8월 8일에 이야기를 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말고 이제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로보택시 하드웨어에 대한 지금 이제 컨셉트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네. 컨셉트가 이제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하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2인승 자율주행 차량처럼 보이고요. 어떻게 되는지 내부가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의 디자인 담당이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 보시면은 좌석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지금 뭐 일반 캐빈 공간처럼 보이긴 하는데 운전대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뿐만이 아니라 가속 페달 브레이크도 없고요. 또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짐도 조금 실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약간 2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소형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로보택시가 될 거다라고 했고요. 의자 눕히기는 조금 불편하겠는데요. 의자는 못 눕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안 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 네. 이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모델 3 기반의 약간 좀 자율주행을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합성 사진이거든요. 이거 제가 많이 돌아다녔던 건데 이제 모델 3 자체가 로보택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4명, 5명이 탈 수 있고 이걸로 해서 좀 돈을 많이 벌면서 우버 같은 서비스를 애가 알아서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8월 8일에는 말 그대로 언베일일 것 같습니다. 언베일 말 그대로 공개 행사죠. 이제 자동차들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베일과 런칭이 따로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예전에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도 언베일을 먼저 했었고 몇 년이 지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이제 사이버트럭이 실제로 런칭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런칭 행사가 아니라 언베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설명하는 그런 행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뭐 2명이냐 4명이냐 뭐 의자가 적혀지냐 마냐 이거 이제 뭐 에어컨 나오냐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네. 주행이 충분히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아요. 다른 정말 회사도 지금 쉽지 않아요. 다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많이 포기했죠. 그리고 네. 테슬라도 조금 미룬 것 같은 느낌이던데 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네, 이게 약간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를 발표하기 직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테슬라가 모델 2 저가형 모델 생산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트윗을 날렸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바로 8월 8일에 우리가 로보택시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트윗을 연달아 날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로만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게 뭐 당시에는 이제 모델 2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조금 긴급하게 여기에 대한 뭐 대응책으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 대응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네. 보면은 테슬라가 프로토타입 비이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토파일럿이라든지 FSD에 이제 정보를 쌓기 위해서 차에 탑승을 해서 그 정보를 쌓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최근에 채용 공고를 올렸거든요. 띄워주십시오. 네. 보시면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13개 주에 15개 도시에서 이번에 지금 뽑기로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캔자스도 있고요. 휴스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대부분이 이제 테슬라가 뭐 FSD 기능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곳들이 이제 앞으로 로보택시가 진행될 후보군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로보택시는 말 그대로 택시이면서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선 이제 택시를 하려면은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현재 어떤 주에서도 자율주행 이제 뭐 운송 면허증을 받지를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택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면허도 따야 됩니다.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또 자격도 필요한데 그것도 현재 안 테슬라는 했죠.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자율주행이 사실 메인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테슬라는 레벨 몇일까요? 2. 레벨 2죠. 네. 레벨 3부터는 지금 모든 법에 대한 책임, 사고에 대한 책임, 여러 가지 책임과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음. 뭐 재작년에 이제 폭스바겐이 아르고 AI를 포기를 했고, 뭐 벤츠 같은 경우에도 레벨 3 자율주행차를 미국에서 판매했다가 다 네. 걷어들였고요. 이런 걸로 보면은 규제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FSD라고 하는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출시를 해놨으면서 아직까지 레벨 3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레벨 3 이상이라고. 그런데 그 2019년도 때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야기를 할 때 일론 머스크가 레벨 5에 준하는 우리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췄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하. 되게 애매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레벨 2냐, 3냐, 4냐, 5냐 이거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셔널이라고 하는 네. 이제 미국의 합작 법인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그 자율주행 면허를 땄다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그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거는 자율주행 면허 자체는 페이크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송 면허증을 딴 거는 맞고요. 네.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네바다주에서 라이센스에다가 현대차를 그냥 합성을 시킨 거긴 한데 이것처럼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거였거든요. 네.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그냥 뭐 이거는 단순히 페이크 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면허증을 땄는데 면허증에다가 그냥 모셔널에 그냥 저 사진만 합성을 해서 넣은 거긴 합니다. 근데 저것처럼 지금 실제로 저런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이제 이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이제 GM의 크루즈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기업들 자체도 지금 뭐 돈이 안 되고요, 사실. 돈도 안 되고 또 뭐 많이 까먹고 있죠. 돈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GM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약간 멈추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로보택시라는 게 정말 꿈과 희망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냐라고 했을 때 그 네. 부분도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로보택시가 뭐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 했을 때 사람보다 오히려 사고가 덜 나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사고 확률이 실제로 해보니까 더 적더라도 실제 사고가 더 적게 나더라도 이게 자동차가 자율주행해서 움직일 때 뭔가 그 기기 오류로 인한 고장이나 뭔가 오작동이 생겨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잘못해서 실수하고 이거의 책임과는 완전히 다른 책임을 완전히 다른 책임이죠. 네, 가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스팔트 도로에 뭐 하얀 눈꽃이 내려갖고 차선을 갑자기 못 읽어서 크게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또 완전히 그 차의 또 오류로서 이건 그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요거는 차원이 좀 다른 얘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게 이번에 또 따로 쟁점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러면 페달이 없는 또 네. 이제 스티어링 휠이 없는 차를 운행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운행을 하고는 있어요. 네. 이거 국내에서도 잠깐 시범 운행을 하긴 했었고요. 지금은 멈추긴 했지만, 근데 뭐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웨이모와 크루즈와 모셔널이라고 하는 네. 이 세 개 회사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캐빈 공간에 사람만 있게 아무것도 없는 스티어링 휠이랑 페달이 없는 차를 이제 오리진이라고 하는 차를 만들려고 네네. 했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2022년도부터 이제 법적으로 지금 승인을 받았고 23년도부터는 생산 승인을 받았고요. 그랬는데 23년도 때 갑자기 미루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차량을 보시면 지금 이게 그냥 셔틀처럼 생겼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양쪽에 보면은 라이더가 달려 있고요. 실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내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딜 보더라도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죠. 근데 이런 차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게 테슬라도 이거 같은 컨셉인데 거기는 이제 두 사람만 탈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어렵냐 하면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 연방정부에서는 법을 승인을 해주긴 했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네바다, 플로리다, 테네시, 미시간, 일리노이, 오하이 요 정도에서만 지금 이런 차들이 실제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서비스를 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로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여기는 지금 이런 형태의 배송 차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실제로 도미노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고 있고 우버이츠랑도 해서 지금 이렇게 차량을 이용을 해서 전 사람이 안 타는 거죠? 네. 차라리 저런 거면 조금 뭐 덜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물건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 네. 패드가 있습니다. 터치 패드에다가 뭐 내 비밀번호 핀 넘버를 넣어가지고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존의 죽스라고 하는 회사는 여기는 이제 아까 뭐 오리진과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는 사람이 탑니다. 지금 셔틀 형태고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마주보면서 갈 수 있게 이런 차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다들 많이들 환호했던 게 사람이 그 운전대가 없다, 사람이 없고 운전자가 없다, 자율주행이다, 택시 서비스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거는 국내 기업이거든요. 국내 이제 스타트업 중에 오토노머스 A2G라고 하는 기업인데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버스가 있습니다. 네. 이 버스는 세종시에서 현재 지금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자율주행으로 이제 운행을 하는 그런 버스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코스만 딱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실제 네. 버스 노선을 지금 달리고 있고 여기 이제 왼쪽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아까 그 누로에 있던 그 차량이랑 비슷한 그런 이제 배송용 차량이고 버스 밑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 탑승을 하는 이것도 셔틀 형태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도 지금 이제 2025년도부터 운행을 할 예정이고 네. 국내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쪽에도 지금 수출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차량은 무조건 좀 좌석을 네. 완전히 좀 눕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눕힐 수 있게 뭐 그런 형태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네. 뭐 호텔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 자율주행 기술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뭐 숙박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네. 움직이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요. 뭐 움직이는 또 이제 뭐 요리 공간 뭐 아니면 식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기술이다. 네. 이래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았던 건데 그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레벨부터 어떻게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벨 여전히 2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인들은 투라고 인정도 사실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죠? 레벨 이야기를 안 그냥 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2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 거지. 본인들이 뭐 우린 2인데요. 다음에 3 나와 이거 아니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2019년도 때 그때 뭐 잠깐 이야기하고 나서부터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2, 3, 4, 5가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레벨 2까지는 말 그대로 운전 보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고가 네. 나면. 그런데 초록색 부분은 이제부터는 여기는 레벨 3부터는 자율주행 영역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운전하는 도중에 운전자의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잘못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예를 들어 사고가 났으면은 네. 이 완성차 업체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든 곳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네, 공급한 네, 업체의 잘못이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위험성이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되질 않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테슬라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레벨이 아닌 FSD 12 버전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11까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탔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전 12부터는 이제 완전히 AI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학습을 해서 AI가 자율주행 그 구현 모델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장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렇겠죠. AI가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명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네.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역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지만 책임을 물릴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지금 방법이 굉장히 요원하다는 거고요. 결론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8월 8일에는 그냥 자율주행 차에 대한 컨셉트카 이런 게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네. 것을 그냥 약간 좀 비전 같은 거 선포식이지 않을까. 비전 그럴 것 선포식. 같습니다. 네. 아, 참 우리 많은 기업들의 비전 선포식 참 그렇죠. 많이 봐왔는데요. 네. 아,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요. 8월 8일까지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사람들 뽑아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요? 운송면허 따야 되죠. 자율주행 면허 따야 되죠.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걸 따는 데만 하더라도 빨라도 2년에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가 나오고 나서도 언제 네. 될지 모르기 때문에 8월 8일 날 자율주행 서비스가 개시될 거다. 이거는 좀 지나친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정프로는 그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8일에 이거 출시하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중국향이다. 중국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에 대해서 데이터를 별로 쌓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재 지금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88 요거는 중국 그거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2024년이 아니라 2028년 8월 8일에는 중국에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24년 8월 8일에는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거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 8월 8일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류정훈 기자의 전망은 그거는 그냥 비전 선포식 정도 그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간다는 거 정도를 아마 내놓을 것이지 실제 로보택시 실물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컨셉트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테슬라 관련된 로보택시 관련된 뉴스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류정훈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에 저녁에 굉장히 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바쁘죠. 계속 바쁘죠? 네. 혹시 저 원망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원래 바빠죠. 바빠야 기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녁 시간도 또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시장이 열릴 텐데요. 오늘 시장 관심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을 좀 한 상태고 어제 하루 우리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과연 어제 총선 결과 오늘의 결과 나온 것을 어떻게 시장이 반영하는지 초미의 관심이 좀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열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